파일을 언론에 제공해서 마치 지금 현재 그것이 임성근 사단장과 대통령실과 관련돼서 굉장히 그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위한 마치 깊은 음모가 있는 듯한 언론 보도를 여러 차례 하고 방송에 나가서도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맞는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도 되고 그래서 긴급히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해서 현재 그 김기현 참고인을 증인으로 의결해서 여기에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합니다. 자, 법사위 의결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간사간 협의를 해주셔서요. 간사간 협의를 해주세요. 간사간 두 분이 나가셔서 협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신문 순서입니다. 신문 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김규현입니다. 저는 어차피 제가 경험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생각이었고 그럴 각오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가능하다면 저를 증인으로 변경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릴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유상범 의원님인가요? 네,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오늘 그러면 의결로 저를 증인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당당하게 선서하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으세요.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차대로. 그래서 국회법을 살펴봤습니다. 국회법, 증감법이죠? 증감법 7조에 보면은요, 원래 증인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 출석 요구서를 7일간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부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조항에 출석한 사람이 나는 증인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간사간 협의를 나가서 해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후에 할지 바로 할지 그걸 협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신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도 신문 시간 경과 후에 답변이 꼭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균택 의원님, 네, 신문해 주시죠. 지금 현재는 참고인인데 좀 나와주십시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알았어요. 오늘 이종호 증인에게 묻고 싶었는데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고인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해줬던 인물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의 그 관계, 이종호가 평소 발언했던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명로비,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로비에 관여를 했고 사성장군 만들기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거 들으셨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녹취록도 우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종호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사성장군 만들기를 떠나서 조모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던 것도 알고 있죠. 사후적으로 알고 어떤 대화 내용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영등포세에 그 수사 외압을 가하는 바람에 그 승진이 무산됐다는 것들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피웠던 조모 경무관 거기는 경찰청장이 징계까지 의뢰를 했는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조모 경무관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펼쳤던 영등포 형사과장은 이번에 좌천이 됐더군요. 그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는 아닌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모 경무관이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닐 것이고 결국은 그 이종호가 평소에 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VIP라고 칭하면서 친분을 과시했던 것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소감을 좀 이따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번은 녹취록에 보면 산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산부토건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종호 씨는 그것을 골프장 산부 예약이라고 국방부를 통해서 다 확인했더니 군골프장에는 1, 2부 그 예약은 있어도 3부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부 토건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종호라는 사람이 이 3부를 언급한 뒤로 그 3부 토건의 주가가 계속 오르기 시작을 하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그 배경에는 죄송하지만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부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그 배경에는 이종호가 그냥 중고를 가지고 3부의 주가가 오를 거라는 것. 우크라이나와 관계 때문에 오를 거라는 것을 알고 미리 대처를 했던 정황 같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참고인의 생각은 어떤지 함께 발표해 주시면. 네, 먼저 치안감 경찰 부분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제보한 것이 이 최혜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만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나 녹취를 제공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통화 내용 중에 이제 경찰을 언급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사실 그 통화 당시에는 저는 그분이 누굴 말하는 것인지 제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고 만약에 그런 보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부적절한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적절하게 밝혀져서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예, 시간 이미 지났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종호 전 대표와 그 단톡방에 있던 분들이
평소에 사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삼부 토건과 관련된 사업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삼부와 관련된 것이 그런 사업 얘기인 줄 알고 있었고 주가 조작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 보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기현 참고인 잠깐만요.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오후 속개 시간에 바로 증인 선서 할 예정이니까요. 의결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 오늘 두 가지 주제만 딱 다루려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몹시 좀 오늘 주제가 간소화되긴 했는데요. 이 장면 말고도 봐야 될 장면들은 너무 많습니다. 뭐 임성근의 위증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임성근은 증인 선서 이후에도 뭐 위증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과연 임성근은 이대로만 그냥 둘 게 아니라 실제 사법적인 처벌을 언젠가는 반드시 받게 된다. 이제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있기 때문에 논점에 대해서, 쟁점에 대해서 여야가 대립적인 시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뭐 저는 뭐 이 사안에 여야가 없다고 봅니다만, 여당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에 참석을 한 거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근데 뭐 삼부 의혹이라든지 심지어 뭐 유상범 간사의 경우에는 3분의 1 체크하고가 골프 3부라는 걸 주장하려고 했다가 임성근에게 저기 키를 넘겨서 물어봤는데 군 골프장 어디에도 3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기 의원들 사이에서 웃음도 나오고 했습니다. 비웃음을 당한 거죠. 아무리 3부 내일 체크하고를 골프 3부로 포장하고 싶다 손 치더라도 포장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증인 선서를 이미 한 임성근 입장에서도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군 체력단련장 시설에서 골프 3부는 없다라고 명시를 해버려서, 적시해버려서, 호언장담을 해버려서 더 이거를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더 여기에서 그런 시간 낭비성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핵심만 좀 보자면 저는 이번에 이 청문회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드러났다고 봐야 되는 것은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는 것이고요. 증인들은 여전히 뭐 변함없다라는 것은 증인들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다는 거고, 뭐 22명 중에 고작 67명 핵심 증인이 참석했으니까 얼마나 밀도 있고 뭔가 앞으로의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청문회가 됐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증인들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고, 지금 최상병이 숨진 지 어제가 일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청문회를 통해서 그것도 거듭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청문회는 왜 시작이 된 것이냐. 국회 기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 해부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성사가 된 것이고, 이 청문회는 합법적인 것이고 헌법에도 나와 있는 그대로 국민들이 청원을 넣었다면 그것을 심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회는 국민의 부름에 응답을 한 것뿐입니다. 그만큼 이 청문회는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했다라는 청문회이고, 더불어서 확인됐다는 것은 다시 한번 국민들은 대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가 됐고, 특검의 필요성을 드높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임성근의 위증과 더불어서 삼부 토건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 이첩 보류 당일이었던 7월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받은 대통령실 유선 전화 02-800-7070 이거잖아요. 근데 군사법원이 이 당일의 통화 내용을, 통신 기록을 송수신 내역 제출받아서 공개를 했는데, 당시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수행비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 사람들이 이 해당 번호로
그날 그 시기에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02-800-7070.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실제 받았다라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었지. 그 이전에 원장관, 수행비서, 조태용 실장, 주진우 비서관은 몰랐던 거죠. 그 내용이 드러나고 나서 어제 청문회가 열렸는데 역시 그 관련된 공박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21분부터 53분까지 원장관 쪽하고 4차례 전화. 그죠? 근데 이 상황, 이 시기에 윤석열은 뭘 하고 있었어요? 수석 비서관 회의 중이었고요. 통화 직후인 10시 59분쯤에는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를 전수조사하라고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10시 21분부터 53분까지 원희룡 장관 쪽하고 4차례 전화를 주고받았어요. 이 번호 발신자가 02-800-7070이. 그죠? 근데 윤석열은 수비 회의 중이었어요. 수석 비서관 회의 중이었어요. 통화 직후인 10시 59분쯤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원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를 전수하라고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실 고위 참모하고 장관들한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누구? 몇 안 돼요. 발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정황은 뭐 지금 더 짙어지고 있는 대목이고, 이종섭 전 장관은 누구랑 통화했는지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주진우는 44초간 1년 전에 통화한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은, 특검까지 가 라고 설령 생각했다면, 이런 대목들이 또 청문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면 특검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죠. 그 필요성을 우리가 확인했다. 근데 진상규명 작업이라는 것은 지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서 결국 대통령실까지 수사를 해야 한다. 답변 회피나 답변을 부정하는 것들은 여전히 등장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억측을 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2-800-7070은 이 발신자가 여자냐 남자냐 이런 질문을 굳이 해볼 필요 없이 그냥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에 만약에 응답을 밝힐 수가 없다 해버리면 여자일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또 내포하게끔 만들잖아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인을 했다라고 보는 편이 맞기 때문에 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런 의혹에 대해서 02-800-7070으로 전화를 한 사람이 여자일지 남자일지라는 그런 의문 부호를 달아야 됩니까? 저는 그냥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대답을 안 해주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질 않으니까 상황이 우스꽝스러운 질문까지 등장하게 되잖아요. 이런 대목들은 결국 특검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미 2번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수근 해병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했고요. 경북경찰청에서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그러니까 바둑판, 어제도 나온 얘기인데, 바둑판식으로 수색을 하라거나 가슴 장화를 지원하라. 이거 지시한 건 맞는데 수중 수색 지시로는 볼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임성근 말이에요, 임성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사단장의 말이 이게 작전 지시가 아니고 수중 수색 지시도 아니라면 그럼 뭐죠? 이제 이런 분노 포인트들은 제 방송에서 거듭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논평이나 비평하기도 시간이 아깝고 제 분노의 에너지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뭐 임전 사단장은 지시가 아니라 지도다. 이게 어느 나라 말이냐는 거죠. 그리고 임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서 그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라고 하는 도이치모터스 공범까지 움직인 정황까지 이미 나왔으니까 이렇게 냄새가 지금 오물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오물을 우리는 확인을 못했고요. 냄새가 지금 방 안에 진동을 하는데 합법적으로 경찰, 검찰, 공수처 이 기관 라인을 통해서 이 오물을 치우라고, 냄새가 나니까 오물을 확인해서 치우라고 지시했는데 1년째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잖아. 그럼 특검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게다가 공수처는 지금 이거 수사하는 인력이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 특검을 가야 된다라는 필요성만 어제 더 대두된, 더 부각된 청문회였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판을 좀 하고 갈게요. 예. 여러분들께 좀 빡치는 사진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자, 이 장면을 제가 보고 나서 이제 혈압이 터질 것 같은 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를 맡겨야 된다고 고집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수사 인력 서너 명이라고 얘기했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찾아가기도 했었어요. 일주기에 맞춰서 진상을 밝혀달라.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의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이 공수처 만들어 놓고 왜 그 수사를 믿지 못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는 온전한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온전한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최근에 불거진 이종호 변호인이 김규현을 조사할 정도의 상황까지 왔다면 공수처는 믿고 싶어도 믿기가 힘든 조직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공수처 만들어 놓고 왜 공수처를 못 믿느냐, 이제 이 논리는 이미 깨진 거고요. 수사 인력 부족을 넘어서서 수사의 신뢰도와 중립성이 이미 훼손될지 모를 기관이 되었습니다. 공수처가 결론적으로는 좀 제대로 된 어떤 수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는 좀 따로 떼놓고 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수사 결과 나와봐야 기소는 검찰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공수처가 어떻게 대통령실을 정조준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공수처를 계속 강조하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순직 일주기를 앞두고 묘소 참배를 했다라는 것은 다 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쇼만 있었습니까? 이 쇼도 있었죠. 무슨 생각으로 이랬을까요? 이분은 왜 별을 달고 있을까? 우리 국방 예산 중에 이제 인건비라고 하는 장성급들 예산 분류해 보면 장성급들의 그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연봉을 우리가 왜 줍니까? 우리가 장성급들에게 그마마한 예산을 주고 월급을 주고 고액 연봉자를 만들어 준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매 시간 우리 국민,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라고 장성급들한테 그만한 세금 갖다 바치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별 2개라는 사람이 그 2개의 무게를 짊어지고 자신의 후배인 최수군이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1년째 우기고 있는 이 상황을 일단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번 사태를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과연 군인으로서, 장성으로서 국군 수호, 국방 수호, 국민 수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있는가? 아니죠. 왜 아니겠어요? 어제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임성근이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매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당시에도 골프, 연일 골프. 자, 근데 어제 했던 답변이 무엇이었느냐? 대기 태세를 유지하던 중 체력 단련용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9월 30일을 빼고는 매일 골프를 쳤다. 당시 북한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이 있던 때였다. 아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보훈, 국방, 안보, 외교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진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여타 야당들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이념의 가치를 지향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저는 단 한 명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아니 어떻게 말이야, 북한이 도발하는 와중에 골프를 칠 수 있고 그 골프를 쳤다는 거에 대한 해명으로 예? 대기 태세를 유지하던 중 체력 단련용이었다?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 이런 해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보다 그 비판을 질타하는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이 어제 법사위에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2023년 5월 4일, 6일, 8일, 13일, 15일, 19일, 20일) 평일에도 쳤다. 미사일 쏠 때도 쳤다. 민주당 의원들만 이거를 비판할 게 아니라 국방 안보에 대해서 늘 중시하고 우리가 그래도 민주당보다 낫다고 하는 보수 정당에서 이런 거는 더 분노하고 똑같은 메시지 오히려 더 강하게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같았으면 내 거기서 그냥 다. 아니, 저는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임성근을 공격하는 공격 포지션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흔들어야 뭐라도 한마디 더 뱉으니까 이런 거 끌고 와서 당신은 군인도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별 달아준 거고, 군인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지금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임성근을 가지고 자시고 뭘 더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이미 옷을 벗고 그만둬야 되잖아요. 청문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발표해서 파면한다. 원래 그 군인들은 사표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표를 낼 권리가 없이 그만둔다는 사의 표명을 한다는 표현이 맞고,
사표 수리라는 것은 없고 국군 통수권자가 인사권을 발휘하여 이 사람을 업무 정지하는 권한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직에서 해임하고 퇴직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사안이 됐다고 하면 저는 뭐 임성근은 이제 집에 보내도 될 것 같아요. 뭘 더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것만 있었냐고 임성근이 어제. 아니었잖아요? 아까 제가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린 대로 예? 이것도 낫잖아요.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다가 걸렸다면 그것도 참 볼썽사나운 일이지만 이 뭐 면피한다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명을 갖다 바꾸고 에? 외사촌 동생이라고 또 우리가 아까 줄곧 봤던 영상 중에는 기가 차면 웃음도 나오고 기가 차면 말문이 막히잖아요. 듣는 사람이. 어제 한동훈 후보의 그런 자세를 보면서 나경원 후보가 말문이 막혔듯이 저는 어제 사실 청문회 보면서 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또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아니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같이 보면 국민들 앞에서는 청문회에서 수시로 이런 문자를 주고받을 생각을 하며 검사라는 이 사람은 광주지검에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이번이 처음이 또 아니더만 이 사람이 과거에 작년에도 이 사람과 통신을 했거나 문자를 주고받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실상의 변호인의 활동을 한 현직 검사이더만요. 그렇지 않나? 여기 나와 있어. 군사법원에 제출된 임 전 사단장의 통신 내역에 따르면 경찰에 이첩된 최상병 사건이 회수될 무렵인 8월 2일에서 2일 박 검사와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거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주진우 과거 검사였던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바람직한 거냐고. 근데 거기에서 억지로 편을 들어줘야 되니까 가족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냐. 장난쳐요 지금? 우리가 바보야? 그러니까 이런 것만으로도 임성근은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미 작년에 최수근 해병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 네? 휴가 냈지, 사표 걷어들였지,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연구하는 보직으로 발령났지, 국민들 세금 받아가면서 연구하고 있지, 연구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 왜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안다면 이미 군복을 벗고 민간인의 신분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어제 있었던 일만으로도 저는 제가 만약에 임성근이라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뒀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솔직히 제정신입니까? 뭐 당연한 거예요 이게? 휴가 안 내고 골프 친 것도 정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열받을 일인데 북한 도발 중에 골프 쳐놓고 뭐 이런 사람을 대변하고 이런 사람을 변호하겠다고 거기서 편을 들어요, 편을? 아유 씨. 그리고 어제 얼마나 가짜는 내용이 나왔습니까? 공수처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싶은데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대. 아니 저는 이제 뭐 사실상 그냥 스트리머, 유튜버,
밑바닥 평론가, 밑바닥 저널리스트로서 제 개인 방송이니까 이렇게 흥분하고 욕도 하고 정말 괴랄맞게 방송을 하지만 진짜 정말 정색하고 공중파나 어디 종편 나와가지고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지금의 상황을 비평하고 논평한다는 건 정신력이 딸리는 일이에요. 좀 에너지도 딸리는 일이고, 최근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그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이 검찰 조사받고 깜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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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비평과 논평을 해야 하나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고 말문이 막히죠. 이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모든 사안이 다 그래요.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영부인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디올백을 가지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할 뿐더러 온갖 해명들이 너무 기가 찼는데, 지금 어제 있었던 청문회만 하더라도 이런 장면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거에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어요 이제. 하지만 방송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 그 있었던 장면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윤석열 정부의 출발은 법치주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최수근 해병의 사건에 대해서 공평하게 그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법꾸라지 같은 모습만 보여주면서 자신이 어찌 보면 수사 정점에 서일지 모를 사건에 대해서 2번의 특검 거부권을 발동했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거의 윤석열은 없는 겁니다. 윤석열은 윤석열이 아닌 거예요. 지금의 윤석열은 다른 윤석열입니다. 법치주의, 공정, 상식, 정의 그런 거 없어요. 공평하다, 사법의 형평성 그런 거 없어요. 권익위가 디올백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냈는지 제가 입이 아파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헬기, 이재명 대표가 정치 테러를 당하고 나서 헬기 논란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들어온 건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 권익위가 천준호 비서실장을 조사한다? 개별 건으로 따져볼 지점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공평합니까? 그것에 어떤 형평성이 있는 거죠? 권익위는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검찰로 가봐도 조선중앙동화 중에 중앙일보가 최근에 검찰의 수사를 좀 통계로 내봤어요. 다 이재명의 사람입니다. 이재명 아니면 이재명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어떤 공평이 있죠? 여기에 어떤 사법의 형평성이 있습니까? 이재명의 사람들과 이재명이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 어떤 공평과 형평성이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무슨 법치를 논합니까? 자신들에게는 법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법치. 그 법치의 잣대가 대상을 가린다면 그건 법치가 이미 아닌 겁니다. 그건 이미 공정이 아니고 상식이 아니에요. 정의도 아닙니다. 여기에 여기에 무슨 진보 보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또 어디 들어와서 벌레 같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개 돼지들 마냥 이재명 욕해봐라, 김정숙 욕해봐라. 여기에 무슨 진보 보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분노스러운 건 상식과 합리를 갖추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몰거나 민주당 쪽으로 몰아가는 것도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아니, 잘못한 거 판단받고 검찰이 그런 거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지.
검찰이 의혹 제기하고 공소 제기하는 거 그럴 수 있지. 검찰의 주장이지. 이재명 잘못했으면 감옥 가야지. 이재명 사람들 감옥 가야지.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공평하게 했습니까? 공평하게, 최소한의 공평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좌파 빨갱이 딱지를 붙이거나 이재명 욕해봐라, 김정숙 욕해봐라, 김혜경 욕해봐라, 이딴 식의 댓글을 달거나 어디 가가지고 짓거리고 다니는 이런 진짜 개 돼지들, 이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급발진해버렸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어제 있었던 청문회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특검 거부나 이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 위법하다, 위헌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라를 좀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송해요. 급발진해버렸네. 정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지금 수준 이하의 정권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윤석열을 지지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이 건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한마디라도 해봐라, 진짜.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는지 제가 눈에 봐도 뻔해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 줄 아냐? 그 지랄 할 겁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가끔 기가 차네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동안 안보 정권과 보훈 정권을 자부해 왔다면 어제 청문회에서 적어도 이런 장면이 나왔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원이 분기탱천에서 들고 일어난 다음에 임성근 당신 당장 옷 벗어라. 당장 옷 벗어라. 최수근 건 말고 이 건, 이 청문회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당신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나 당신이 이 최수근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걸 차치하더라도 북한 도발 때 매일같이 골프 치고 당신 지금 그거 해명이라고 하는 거야? 대기 태세 중에 체력 단련을 해? 당신이 군인이야? 당신이 사단장이야? 사단장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누가 비판을 좀 해줘야죠.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안 해. 근데 무슨 보훈 정권이에요? 근데 무슨 안보 정권이에요? 안보 정권과 보훈 정권의 의미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희생당한 사람을 각별히 예우해주는 것이 보훈 정권, 안보 정권의 본질이에요. 더불어민주당보다 잘한다며. 문재인 정권보다 잘한다며. 보훈을 더 챙기겠다며. 안보를 더 챙기겠다며. 근데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아니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면서 뭐 이게 지금 내가 저 언론 보도를 언급하기도 안타까운데요. 22대 국회가 탄핵 청문회를 한다고 했더니 아수라장 이딴 제목이나 달아요? 그렇게 양비론을 하면 뭐 좋습니까? 언론에서 그런 양비론을 삼으면 뭐 공정한 것 같습니까? 공평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언론인지 일일이 언급은 안 하겠지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사 준비를 하는데요.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뭐 물론 밖에서는 몸싸움, 안에서는 말싸움, 또 촌극벌인 국회 이런 제목을 다는 거 언론사의 자유입니다. 언론이 비평할 자유가 있죠. 다만 이 탄핵 청문회를 통해서 뭘 밝히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최소한의 공정하게는 봐줘야 될 거 아니야. 여야 니네 똑같아 라고 비판하면 뭐 지금 이 상황이 좀 나아집니까? 아이고.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급발진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진짜 답답해서 그래.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적어도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우리는 윤석열 정부처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뭐 혹은 뭐 이재명, 뭐 김두관 몰라요. 대선 주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정권을 교체했으면 정권을 교체하고 니네가 전 정권보다 잘하겠다고 한 거. 그럼 그거 잘해야 되지 않냐? 라고 비판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보훈 정권, 안보 정권, 자부했다고 한다면 희생당한 사람을 각별히 예우해주고 나라를 좀 더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북한이 미사일 쏠 때 골프 쳤다? 매일 골프 쳤다? 근데 그게 소장이다? 장군이다? 자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세금 받아 쳐갑니까? 문재인 정부나 다른 정부에서 안보를 소홀히 했고 보훈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집권했다면 그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국민적 기대 아니에요? 근데 지난 2년간 있었던 걸 까보니까 어라 아니었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이딴 사람을 에? 이런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여기저기서 다 달려들어가지고 사표 못 내게 하고 별 3개 만들어 주려고 하고 별 4개 만들어 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일일이 시간 끌면서 증거인멸하고 최상병 1주기가 다 되도록 진상규명 하나 못하고 의혹은 부정하고 의혹은 부인하고 의혹은 기억 안 난다 그러고 물타기하고 시선 돌리고 거기에 온갖 보수 언론은 다 부하내동하고 보수 정당은 임성근 편들고 누구 편들고 정권 편들고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은요 사실 이런 걸 비판할 자격도 없어요. 왜?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떳떳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형편과 균형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있었던 국회 청문회를 그래요. 답답하지. 정말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겠어요. 사실관계 하나만 나와라. 요거 하나만 나와라. 요거 하나만 물고 터보자. 여기서 한 걸음만 진전해보자.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근데 앞에 와서 피켓 시위하고 법사위장 가는 길 막고 위헌적이라 그러고 위법적이라 그러고 오늘의 급발진은 여기서 여기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열받아서 그래요. 아니 이거는 진짜 차고 넘치는 똥별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군인이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국력 낭비이자 이 얼마나 세금 낭비이자 이 얼마나 에너지 낭비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죄송한데요. 대통령과 대통령의 아내 때문에 우린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봐요. 똑같은 겁니다. 자, 어떠한 문제가 터집니다. 어떠한 문제가 이 정권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정치 문법으로 보자면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땐 정무직 공무원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동일한 의미고요. 그에 상응하는 연봉과 우리의 세금을 갖다 바쳐가지고 고위 공무원들에게 그만한 권한을 주는 것은 책임지란 얘기입니다. 법적인 책임이 아니에요. 도의적인 책임, 정무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얘기입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업무에 해태했다면, 네가 공무에 해태했다면 물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 아주 새로운 관습이 하나 생겼어요.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이 검사라서, 아직 검사라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고 아직 검사라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검찰 정권 하에 떠받쳐 있기 때문에 새로운 DNA가 생겼어요. 정치로 풀지 않아요.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 정치로 풀지 않습니다. 뭘로 풀어요? 법으로 풀어요. 자, 문제가 터졌다. 법으로 해결해보자. 어떤 부분이 법리상 맞는지 틀린지 가려보자. 유무죄를 가려보자. 아, 이 사람이 잘못했어? 이 사람이 굳이 책임질 필요가 없어. 왜?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엄밀히 따져보면 얘는 이러한 혐의를 적용해도 괜찮아. 다퉈보면 법적으로 문제 안 돼. 자리 지켜. 떠나지 마. 자리 지켜. 네가 왜 책임을 져? 책임을 딱딱 물어서 이거 책임질 만한 하위 공무원들 찾아내. 걔네만 책임 물어. 이게 그간 우리가 봐왔던 모든 문제에 대처하는 검찰 정권의 방식이에요. 도의적인 책임은, 정치적인 책임은, 정무적인 책임은 법리로서 다툴 여지가 있을 땐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요, 이태원 참사가 터져도, 오송 참사가 터져도, 어떠한 참사가 터져도 고위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금껏 그래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린 그 장면을 어제 똑같이 봤어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누군간 책임지게 만들어야죠. 그게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저같이 그리 떳떳한 인생을 살아오지 못한 인간도 그래도 좀 이렇게 가보자, 좀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 내고 삽니다.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지치지 않고 특검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상식. 그래서 어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와닿는 목소리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운명이다. 대한민국이 윤석열을 뽑은 것도 운명이고, 대한민국이 이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목도하고 있다라는 것도 데스티니이고, 한동훈이란 사람이 언론을 통해 여권 주자 1위로 부각되고 실제 당대표가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은 운명이다. 청문회에서 이런 촌극을 보게 되는 것도 운명이다. 임성근 같은 사람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도 대한민국의 운명이다. 망해라. 더 망하고 더 폭삭 무너지고 국민들이 분노할 거리가 차고 넘쳐서 썩고 문드러져서 골마 터질 때까지 더 곪고 썩어라. 운명이다. 그렇게 다 썩어서 정말 더 이상 썩기 힘들어질 때까지 썩고 나서 다시 세워야 된다.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골조부터, 바닥부터, 아니면 지하부터 다시 설계해야 된다. 다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픈 얘기지만 사실이라고 봅니다. 뭐 물론 제가 망해야 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이 폭삭 망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시스템과 근간 자체를 다 뒤흔들어 버리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상식과 모든 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법치를 파괴시켰기 때문에 파괴당할 거라면 더 철저히 파괴당해서 아예 제로로 만들자, 가루로 만들자. 시스템과 근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으니까 그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선 철저하게 파괴당하자.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방치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난 한 1, 2년간을 정부를 비판해 오는 쪽에 몸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제부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아마 다음 주 금요일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및 디올백 관련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의 총국을 보고 마찬가지의 분노를 하겠지만 다음 주 금요일에도 아주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디올백은 대통령 기록물인가? 디올백의 포장은 과연 뜯은 것인가? 디올백은 어디에 있는가? 검찰이 대통령실에 요청해서 공문까지 보내서 제발 디올백을 소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이 촌극을 우린 금요일에 다시 소환하게 될 텐데 그 장면을 보고도 저는 이제 좀 분노라기보다는 환하게 웃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웃어야 할지를 고민해보고 따져보려고 그래요. 아휴, 죄송합니다. 제 이런 방송은 아닌데 이게 참 본질들이 있죠.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의제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뭔가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딱 이 대목은 왜 사람들이 많이 안 짚지?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제 물론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청문회 주제에 맞게끔 최수근 해병의 수사 무마 외압 의혹과 관련돼서 참고인들도 나와 있고 증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각자가 질문하고 싶어하는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었겠죠. 근데 가장 저에겐 분노스러웠던 부분은 군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안보와 보훈을 강조했던 정당에서 어느 하나 보수의 가치를 대변한다라는 보수 정당의 의원들이 보수답지 않은 모습, 아니 그냥 보수가 아닌 거죠. 지금의 이 시대는 보수를 논할 가치가 없는 시대가 됐구나. 토론회에서도 청문회에서도 보수라는 건 없구나. 저와 아주 절친인 신인규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뛰쳐나와서 오히려 더 진보 인사보다도 더 맵게 국민의힘과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 정당이 무너져야 이 정부가 완벽히 더 곪고 터지고 무너져야 새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를 재건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싸우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심하죠. 한심했다고 봅니다.